최근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은 10년이나 길어졌다.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예사인 정도가 되었다. 실제로 100세가 넘는 사람은 이미 6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도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모두 웃는다.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85세까지만 살아도 만족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정작 100세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제 만족하냐고 물으면 좀 더 살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번뇌가 없고 행복하고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누구라도 10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유지해야 할까?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던한 출판사 출판 마키다 젠지 지음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당뇨병,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의사 마키다 젠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정보를 바로잡고자 수많은 의학 논문과 통계 자료를 확인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식사법을 이 책 한 권에 정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 중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이 본래 유전적 체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과 반대로 병석에 누워 지내는 사람이나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나뉜다는 사실이다. 즉, 선천적인 체질보다 식사를 비롯한 생활 습관이 장수나 단명과 큰 관련이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서남부에 위치한 아치아 롤리 마을이 100세가 넘는 주민이 매우 많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치아 롤리에 사는 고령자들의 모세 혈관은 매우 젊어 20대 젊은이와 비슷한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그들은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습관이 있다. 또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자 댄 뷰트너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취재한 내용을 세계 장수 마을 블루존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책의 제목으로 쓰인 블루존은 100세가 넘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지역을 들고 있다.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섬 중부, 일본 오키나와 북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 린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이 장에서는 이런 귀중한 문헌을 해석해 내 나름대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상 공통점을 정리해봤다. 여기서 생활상 공통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장수 여부는 단순히 국적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없다. 오키나와가 그 전형적인 예다. 세계 장수 마을 블루존에서도 지적했지만 오키나와에는 수명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한다. 하나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북부다. 이 지역은 여주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등 전통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남부의 나하 인근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이다. 패스트푸드나 통조림 햄을 많이 먹고 비만 인구가 늘고 있으며 심장 질환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가장 많다. 미국 문화의 침투를 콜라 식민지화라고 하는데 그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건강은 큰 영향을 받는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중부도 최근 콜라 식민지화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으므로 어쩌면 머지않아 장수 마을이라는 이름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 흐름에 물드는 일 없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생활 규칙을 몸에 익혀서 100세 넘어서까지 멋진 삶을 마음껏 누리자. 규칙 1. 콩류를 많이 먹는다. 비만, 노화, 질병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대두를 비롯한 콩류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동맥 경화를 막는다고 알려진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노화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 실제로 세계의 장수 지역에서는 콩류를 많이 먹는다. 특히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중부의 바르바자 지역에서는 자그마한 누에콩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예로부터 콩을 원료로 만든 시마도후라는 두부를 고야참 푸르, 여주를 채소, 두부 등과 볶은 오키나와 요리 등의 향토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 시마도우를 줄곧 먹은 사람과 패스트푸드로 바꿔버린 사람 사이에 건강 상태나 수명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려면 두부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한다.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두부, 두유 같은 콩 제품을 일상적으로 즐겨 먹도록 하자. 풋콩이나 누에콩, 껍질째 먹는 강낭콩이나 완두콩 등이 출하되는 시기에 살짝 데쳐서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말려서 나오는 팥, 덩굴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붉은 강낭콩 등 다채로운 콩류를 1년 내내 손에 넣을 수 있다. 말린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살짝 익혀놓은 통조림 제품도 나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콩류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콩류는 지금까지 달짝지근하게 졸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런 콩자반에는 설탕이 많이 사용된다. 달짝지근하게 졸여 먹기보다는 싱겁게 익힌 콩을 샐러드에 더하거나 칠리콘 카르네, 그러니까 다진 쇠고기에 강낭콩, 칠리 파우더 등을 넣고 끓인 매콤한 스튜 등 달지 않은 요리에 이용하는 방법을 권한다. 규칙 2. 다양한 채소를 고루 먹는다. 하루 350g의 채소를 먹는다.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곤도 박사가 찾아다닌 곳에서도 생선이나 밥만 많이 먹고 채소 섭취량이 적은 마을은 한결같이 단명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350g의 채소를 먹자. 350g이면 여러 가지 채소를 양 손바닥 가득 담은 정도다.
한 번쯤 저울로 재서 자기 나름대로 어림잡아 헤아려 놓는다. 그렇게 많이는 못 먹는다고 하면서 시판되는 채소 주스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제품에는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많은 데다 정작 중요한 식이섬유는 빠져 있다.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준다. 일본인의 하루 대변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약 350g이었던 것이 지금은 200g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채소 섭취량이 줄어든 것이다. 채소는 되도록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기른 것으로 먹는다. 세계의 장수 지역에서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길러진 채소를 즐겨 먹는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로마린다 지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기독교 교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농약이나 첨가물 등을 배제한 식품을 먹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의 남성 가운데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채소의 진짜 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에는 살균제 등의 첨가물이 쓰인다. 그런 것을 먹고 채소는 맛이 없다고 기피해서는 안 된다. 채소는 유기농, 무농약 등의 품질 인증 마크가 붙은 것을 고르거나 그런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잘 씻어 잔류 농약을 제거한 뒤에 먹는다.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는다. 이를테면 브로콜리와 양상추와 토마토는 함유된 영양소가 각각 다르다.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음으로써 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 규칙 3. 비탈길을 걷는다. 허리와 다리를 단련하는 운동을 한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과 일본 오키나와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생활하며 매일 몇 번이고 비탈길을 오르내린다. 곤도 박사의 조사에서도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 들어간 산간 벽지에 장수 마을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약 세계 최고의 장수 지역으로 떠오른 홍콩은 가파른 비탈길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됨이 분명하다.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되어 심폐 능력이 단련된다. 평지에서 생활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도 강해진다. 나이 들수록 다리와 허리의 힘이 중요한데 약해지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병석에 들어눕는 고령자가 한둘이 아니다. 한편 다리와 허리가 강해지면 제 발로 어디든 갈 수 있어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넓은 세상을 다니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치매와도 인연 없이 살 수 있다. 지금부터 비탈길 오르내리는 것을 일과로 삼아보자. 계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몸놀림이 자유롭지만 굳이 격렬한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 격렬하게 운동하면 숨이 가쁘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은
구태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달리는 사람이 많지만 콘크리트 길에 발이 닿을 때 발바닥의 모세혈관을 순환하는 혈액 속 적혈구가 찌그러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마라톤 선수에게 빈혈이 많은 것은 그 탓이다.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하는 유명한 선수는 전문 트레이너와 영양사가 집중 관리하는데도 빈혈이 생긴다. 일반인이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여러 연구 자료가 증명해 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규칙 4. 평생 일을 놓지 않는다. 소일거리를 찾아 몸을 움직인다. 곤도 박사가 장수 마을을 조사하던 무렵 일본의 산간 벽지에서는 샐러리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며 정년 없이 남녀 불문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조사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중노동이 수명을 단축시키지는 않을까라고 추측했지만 결과적으로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경향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르데냐 섬에 있는 실라누스라는 마을에는 100세가 넘어서도 양치기로 장시간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이건 역시 월급쟁이는 한계가 있다. 지금 일본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월급쟁이로 60세에 정년을 맞이한다. 대개 고용 연장의 길을 선택하지만 언젠가는 퇴사할 운명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이란 것이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전혀 새로운 일거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일에 도전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꼭 돈을 받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자원봉사자로 지역 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안일일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청소가 추천할 만하다. 청소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을 걸레로 훔치면 꽤나 운동이 된다. 또 요리는 치매 예방에 안성맞춤이다. 식단을 생각하고 여러 단계를 밟아가면서 조리하려면 제법 머리를 써야 한다. 게다가 이 책으로 익힌 영양 지식을 살릴 수도 있다. 특히 남성은 회사를 그만두면 인간관계가 좁아져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가 쉽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아내로부터 대형 폐기물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부디 청소와 요리를 도맡아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바란다.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보면 맛있는 음식이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은 남녀 모두 죽을 때까지 일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선조들과 똑같이 살아가자. 규칙 5. 삶의 보람을 찾는다. 남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자각한다.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나이가 되어서도 삶의 보람을 찾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간다. 그들이 말하는 삶의 보람이라는 것이
거창한 일은 아니다. 이를테면 사르데냐 섬의 양치기는 양을 돌보는 것이 삶의 보람이고, 일본의 농촌에서 사는 사람은 밭을 일구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긴다. 요컨대 몇 살이 되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멍하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할 일이 없는 상태는 있을 수 없다.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거나 장을 보거나 세탁을 하는 등 할 일이 산더미다. 건강한 고령자는 대개 식사를 준비하고 이불을 개는 등 일상의 잡다한 일을 스스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자기 힘으로 해내가는 것은 삶의 큰 보람이 된다. 일본의 저명한 산악인 미우라 유이치로의 아버지는 101세하고도 325일 동안 현역 스키어로 살았다. 아내를 여인 뒤 단독주택에서 줄곧 혼자 살면서 식사를 비롯한 일상의 온갖 잡일을 스스로 처리했다. 아버지를 걱정한 아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의학적으로는 신체와 뇌를 혹사하는 것이 좋다.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지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젊은 시절처럼 몸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가족에게 맡기고 자신은 편하게 지내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강 상태와 친구의 유무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줄곧 자리 보전을 한 채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족,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헌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규칙 6. 건강관리에 철저하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건강관리의 기본.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무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폐의 X선 검사, 위 조형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으로는 암을 조기에 찾아내기 어렵다. 내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권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검사다. 1. 위와 장은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바륨을 이용한 위 조형 검사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이 꽤 많은데도 조기 암을 놓치기 쉽다. 게다가 이상이 있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내시경 검사를 받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분변 자멸 검사에서 혈액이 섞여 나올 정도면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현재 남녀 모두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내시경으로 확실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다. 지금은 검사받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안정제를 주사하여 잠을 자는 동안 모두 마침으로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장을 비우기 위한 하제를 마시는 것이 고역이라면 최신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추천한다.
2. 흉부와 복부의 CT 검사를 받는다. 폐 X선 검사나 복부의 초음파 검사로는 작은 암을 찾아내기 어렵다. CT로 인체를 가로로 자른 횡단면을 봄으로써 폐, 췌장, 담낭, 간, 신장, 난소 등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흉부 CT에는 심장의 혈관도 찍히므로 이상이 있으면 관동맥 CT라는 정밀 검사를 받으면 확실하게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3. 뇌 MRI 검사를 받는다. 뇌동맥류나 가벼운 경색을 찾아내어 미리 약을 복용함으로써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상태를 피할 수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중장년층에게 많은 지주막하 출혈도 예방할 수 있고 뇌종양도 발견할 수 있다. 해마의 위축도를 조사하는 검사를 동시에 하면 알츠하이머 병의 예방도 가능해진다. 규칙 7. 과식하지 않는다. 칼로리의 30%를 줄여 먹는다. 고령인데도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 배가 부르면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신석기인은 애초에 식량이 풍부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동물이 습격해 올 경우에 대비해 배가 꽉 차게 먹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당뇨병 등의 문명병이 늘어나자 과식의 폐해를 비판하며 칼로리의 30%를 줄여 먹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게이오 대학 의학부 백수종합연구센터 특별 초빙 교수인 히로세 노부요시에 따르면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리의 30%를 줄여 먹는다 라고 한다. 너무 적게 먹으면 체력이 붙지 않고 그렇다고 많이 먹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인간에게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많은 사람이 좀처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특히 배가 고팠다가 겨우 식사를 하게 되면 배가 덜 찼는데 수저를 놓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나는 이 책에서 적게 먹기를 권장한다. 적당히가 80%라면 적게는 70%쯤 된다. 적게 먹는다는 것은 공복을 참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어디까지나 공복에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나쁜 흐름에서 벗어나 지적으로 자신의 식습관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히말라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수 연구에서는 칼로리를 30% 줄인 것이 장수로 이어졌다. 혈당치를 크게 변화시키는 공복이 폭식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피하려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하나, 같은 양을 먹는다면 식사 횟수를 늘린다. 둘, 천천히 먹음으로써 뇌의 만복 중추에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되도록 한다. 셋,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을 먹는다. 이와 같이 식습관을 바꾸면 배가 덜 차더라도 시장기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공복감에 시달리지 않고 신석기인의 식생활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이다. 규칙 8. 와인을 즐긴다. 하루 한두 잔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와인은 장수에 기여한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건강한 고령자 중에는 육체 노동을 거뜬히 해치우면서
하루에 와인을 1리터나 마시는 사람이 있다. 와인은 결코 몸에 나쁜 것이 아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쌀로 빚은 증류주를 마셔왔고 의식 동원, 즉 의학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뜻을 강조하는 중국에서는 7,000년 전부터 술을 즐겼다. 최근 세계 최고의 장수 지역으로 떠오른 홍콩 사람들도 와인을 즐겨 마신다. 실제로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진행한 몇몇 연구에서 와인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한 레드와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2004년 독일에서는 쌉쌀한 맛의 화이트 와인이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 둘 다 혈당치를 낮춰준다. 내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혈당치 측정 실험에서도 저녁 식사에 와인을 곁들이면 다음날 아침에 공복 혈당치가 어김없이 낮아졌다. 종교적인 계율 등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와인은 마셔도 좋다. 알코올에 약한 체질인 사람이 술을 마신다. 속이 거북해진다. 술은 몸에 나쁘다. 라는 사고 구조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마실 수 있는 사람까지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하루의 마지막에 와인 한두 잔을 즐기며 기분 좋은 한때를 보내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 방식이 아닐까. 규칙 9. 초콜릿을 먹는다. 카카오에는 미네랄이 풍부하다. 1997년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여성은 122세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고을을 만난 적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특히 좋아한 음식이 레드와인과 초콜릿이다. 초콜릿은 일주일에 1kg이나 먹었다고 한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이 풍부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초콜릿의 카카오 폴리페놀과 레드와인의 폴리페놀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노화가 억제되었는지도 모른다. 120세 가까이 살았던 미국인 사라 크노스도 초콜릿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카카오 성분이 많은 초콜릿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카카오 폴리페놀이 혈관의 염증을 경감시키고 그로 인해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짐으로써 혈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에 들어있는 칼슘, 아연, 마그네슘, 철 등의 미네랄 성분도 장수에 이바지한다. 평소 간식을 즐겨 먹는 사람, 일하다 입이 심심해지면 무심코 과자에 손을 뻗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초콜릿을 먹는 것이 어떨까? 물론 초콜릿도 과식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 성분이 70%가 넘는 쌉쌀한 맛의 초콜릿을 하루에 25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참고로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는 들어있지만 폴리페놀이나 미네랄 성분은 블랙 초콜릿에 훨씬 못 미치므로 좋지 않다. 설탕이 잔뜩 들어있고 카카오 성분은 적은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니 제대로 확인하여 선택하고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자. 규칙 10.
의사를 잘 고른다. 큰 병원이 꼭 명의는 아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애초에 건강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대개 어떤 병이든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운이 좋은 것은 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건강관리에 철저한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의 사람들은 훌륭한 대학병원이 있어서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대에는 의료에 관한 온갖 정보가 난무해 옥석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누구라도 이제는 훌륭한 안목으로 좋은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오랫동안 당뇨병 전문의로 일하며 느낀 점은 의사도 최상급부터 최하급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당뇨병 전문의로서 소변 알부민의 합병증 검사를 하지 않는 의사는 최하급일지도 모른다. 의사의 선택이 특히 중요한 경우는 암을 포함한 외과의, 그리고 최근에는 내과에서도 심장 카테터 치료나 위, 장 등의 내시경 치료를 할 때다. 같은 이탈리아 식당일지라도 맛있는 가게와 맛없는 가게가 있는 이유는 요리사의 솜씨가 다르기 때문이다. 솜씨의 차이는 의사에게도 있다. 솜씨 나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피해를 입는 것은 환자다. 의사라서 믿었는데 하며 원망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솜씨 좋은 의사가 꼭 큰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 대학의 부속 병원에서 환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일은 기억에도 새롭다. 유명한 대학병원에는 갓 의사가 된 새내기가 많다. 그런 새내기 의사들도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경험을 쌓아야 한다. 환자 중 누군가가 이 새내기 의사들의 수술 1호가 되는 것이다. 직장인은 평소의 업무 습관 때문에 아무래도 큰 곳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지만 의사를 선택할 때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는 게 좋다. 의료 관계자나 실제로 병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실력 있는 의사를 고르는 능력을 기르자. 왜 올리브유는 최강의 기름일까? 식후 혈당치를 크게 낮춘다. 이 책에서 섭취를 권장하는 올리브유는 일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이다. 연어의 지방에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DHA, EPA가 이 오메가3 지방산에 속한다. 한때 오메가6 지방산에 속하는 리놀렌산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옥수수나 해바라기를 원료로 만든 기름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동맥경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지질은 한때는 좋다고 했던 것이 몇 년 후에는 위험하다고 바뀌는 일이 많으므로 유행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요즘 유행하는 코코넛유는 이미 발암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위험한 기름임에 분명하다. 코코넛유는 90% 이상이 포화지방산으로 동맥경화를 앞당기는 동물성 지방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반면에 올리브유는 100% 건강에 좋은 기름이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해도 된다. 얼마 전 106세로 세상을 떠난 세이로카 국제병원의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도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먹었다고 한다.
2016년의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식후 혈당치를 50mg/dL 이상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올리브유의 적정 섭취량은 하나에서 2큰술, 약 15에서 30ml이다. 다만 고품질에 가열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제조일로부터 날짜가 많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일단 개봉을 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올리브유는 액체 기름이면서도 비교적 변성이 되지 않지만 지질은 변성하면 독성이 강해진다. 그 전형적인 예가 지질이 산화되어 생기는 과산화 지질이다.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며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식품에도 들어있다. 특히 기름으로 조리해 시간이 경과한 음식에 다량으로 들어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튀김은 조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튀김이 먹고 싶으면 가게에서 갓 튀긴 것을 먹도록 하자.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DHA, EPA는 산화되기 쉬우며 말린 정갱이 같은 식품에도 과산화 지질이 많이 들어있다. 어떤 기름이든 변성에 주의해야 한다. 가열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선선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고 신선할 때 아낌없이 쓰는 것이 좋다. 인공식품이 장기를 혹사시킨다. 과잉 섭취는 신장을 망친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피와 살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다. 다만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분해 과정에서 요소, 질소 등의 독소가 나온다. 이런 독소는 신장의 여과 기능에 의해서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장의 여과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몸속의 독소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여과 기능이 혹사당해 신장이 약해지게 된다. 애초에 건강한 사람이 식품에서 얻는 양만으로는 과잉 섭취에 이르지 않는다. 문제는 흔히 프로틴이라 하는 분말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와 아미노산 보충제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인공물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신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병원 환자 중에도 분말형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 신장의 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소변의 알부민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사람이 있다. 소변의 알부민 수치는 매우 중요한 지표지만 측정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의사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의사가 신장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이미 신장이 심각한 상태라는 뜻이다. 그 전에 소변의 알부민 수치 변화를 파악해 적절하게 손을 써야 한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밖에 재지 않는다. 인공적인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섭취해도 혈청 크레아티닌의 수치에는 좀처럼 변화가 없다.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몸에 좋은 음식,
블루베리.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과일 중에 가장 권할 만한 것이 블루베리다. 베리류에는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블루베리는 효능이 탁월하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촉진하는 AGE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을 회복해주는 효과로도 유명해 눈의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품이다.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블루베리는 요구르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요즘은 건강 보조제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생 블루베리를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가루나 주스로 만들어진 건강 보조제로는 인체의 중요한 기능인 씹기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신석기 시대에는 건강 보조제 따위는 없었다. 몸에 좋은 음식, 식초. 혈압을 낮추고 피로 회복에 좋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다. 식초에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식품 속 AGE를 낮춰주고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식초는 그야말로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최적의 식재료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은 피로회복에 빠질 수 없는 물질이므로 더운 여름에는 특히 권장할 만하다. 식초에도 쌀식초, 현미식초, 흑식초, 와인 비니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천연 양조 식초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 식초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감귤류의 과즙으로 만드는 일식 조미료인 폰즈는 간장 등의 염분이 더해져 있으며 이름에 식초를 뜻하는 초가 붙었어도 식초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식품이다. 평소 요리에 식초를 많이 넣을 뿐 아니라 식탁에 상비해 두고 조미료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건강과 장수의 관건은 압도적으로 식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매일 잘못된 식사를 하며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좋지 않은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진 건강을 망치고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매일 먹는 식사와 먹는 습관을 신경 쓰며 올바른 식습관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이 책에 나오는 의학적으로 건강한 식사법과 올바른 생활 습관들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유지하고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